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은 2차 전지 섹터 리포트 비하인드로 꼼꼼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섹터는 숫자보다 사실 해석이 더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죠. 대규모 계약 해지 이후에 시장은 단기 실적이 아니라 그다음 성장 경로를 묻고 있는데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한나 유한타증권 부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2차 전지 한번 볼 텐데 오늘 또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잠정 실적 발표 예정인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9월 30일부로 미국 쪽에서는 보조금이 이제 폐지가 됐다 보니까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됐다 보니까 네. 저희 4분기 때는 EV 쪽이 이제 수요가 좀 많이 감소하는 미국 쪽에서도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원래 가동률이 낮기는 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재고 조정이 4분기 때 의례적으로 좀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EV 쪽은 저희가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이제 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은 ESS 쪽입니다. 예. ESS는 실적 그로스는 아마 꾸준히 올라올 것 같고요. 그래서 4분기 때도 3분기 대비 이제 그로스는 좀 올라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라인 전환을 계속적으로 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라인 전환 효과 때문에 ESS 수익성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낮아질 전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4분기 전체적으로의 수익성을 본다면 아마 AMPC 텍스 크레딧 포함을 해서 이제 하이 싱글 정도 적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AMPC 있습니다. 포함해서요? 포함 제외하고 하이 싱글 네. 정도 적자고요. 포함해서는 미드 싱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세액 공제 받은 네. 그 보조금 받은 거. 네, 포함을 해서 적자가 한 5% 정도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EV 쪽이 비중이 어느 정도예요? ESS랑 이게 아직은 EV 쪽이 더 많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올해 라인 전환을 빠르게 시도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워낙 미국 쪽에서 공장이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파 자체로만 봤었을 때에는 EV 매출 비중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2025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한 17기가와트 정도 ESS 라인 전환이 조금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실제로 가동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여전히 ESS 매출 비중 자체는 EV 대비해서는 좀 현저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도 아니고 지난달에 EV 2차 전지 쪽은 대규모 계약 해지가 막 잇따라서 나왔잖아요. 이 섹터 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요거의 여파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사실 그 EV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었었는데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부분이 조금 더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은 나올 만한 악재들을 좀 2025년 12월부로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공시를 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우려했었던 EV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을 조금 2025년 연말까지 해가지고 거의 이제 털어내고 그다음에 2026년부터는 오롯이 ESS를 중심으로 2차 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EV 쪽이 지연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계약이 폐지가 됐던 부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2027년 이후에 이런 2027년부터 이루어지는 다양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수주가 이제는 계약이 이제 폐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2026년까지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유럽 쪽은 2025년 대비 2026년에 가동률이 개선은 되겠지만 2027년부터
바라봤던 이제 고전원 미드니켈에 대한 장기 이런 전략들, EV에 대한 장기 전략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지연되는 이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ESS 당분간은 ESS다. 2026년은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고 네.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EV 쪽이 감소를 하면서 ESS로 상쇄해주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좀 버티는 이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드랑 FBPS 의 계약 해지가 잇따라 나왔고 LNF도 테슬라 계약 해지가 나와서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이런 부분보다는 ESS 쪽에 좀 주목을 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ESS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ESS 점유율 어느 정도나 될까요? 사실은 뭐 2015년, 16년 때는 저희가 글로벌 점유율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합쳐서 글로벌 점유율 60에서 70% 정도를 가져갔었어요. 오, 상당했네요, 그때는. 그럼요. 예. 에너지 밀도도 높은 데다가 이제 처음에 ESS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예. 좀 안정성에 대한 좀 인증도 받고 들어갔었는데 사실 뭐 그때 당시에 리콜이 많이 나왔었죠. 대규모 화재가 계속적으로 좀 일어났었고요. 그렇다 예. 보니까 뭐 ESS 쪽으로 계속 나올 만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 때문에 특히나 충당금도 굉장히 많이 쌓았을 때였었고요. 그러면서 점유율이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사실 2025년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ESS 얘기는 뭐 거의 하지도 않았었잖아요. 예. 예. 대부분 CATL이나 이제 BYD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점유율을 좀 저렴한 배터리 중심으로 가져가고 좀 안정성 높은 배터리 위주로 가져가다 보니까 예. 점유율 자체를 2025년까지 해서 본다. 그러면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그 글로벌 배터리 총 사용량에 대한 점유율이 좀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3사 합산으로 하면 2024년 점유율 LG 에너지 솔루션 24.6%, 그리고 SK온 10.8%, 이거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군요. 삼성 SDI가 8.7%였고 올해 들어서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ESS가 좀 커버를 해줄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ESS 추가 수주 가능성 어떻게 좀 자세히 보고 계신지요? 저희가 이 데이터를 굉장히 신뢰성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 글로벌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수요를 바라보면서 ESS 수주를 결국에는 바라보는 건데 네. 추정치 자체가 뭐 50기가부터 연간 북미 쪽에서 늘어나는 ESS의 신규 수요에 대해서 50기가와트부터 100기가와트 초반까지 이렇게 추정치의 레인지가 굉장히 넓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고 중국, 유럽, 글로벌리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또 AI 버블론 얘기를 나오면서 항상 나왔던 얘기가 이게 수주가 지연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밸류체인상의 병목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프로젝트에 들어갔더라도 그 병목에 부딪혔을 때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는 그리고 수익성이 밀리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이런 인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래서 자가발전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예. 미국 쪽에서는 인프라 투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AI 데이터 센터는 필요하고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가발전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거기에 자가발전이 들어오면서도 단기적으로도 ESS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볼 때에도 ESS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 ESS는 특히나 이제 뭐 저희 훈련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이트 ESS가 있고 데이터 센터에 1층에 서버 렉에 들어가는 BBU가 있고요. 네. 그리고 PDU 쪽으로 들어가는 AC로 변환하는 쪽에도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훈련이 됐든 추론이 됐든 엣지가 됐든 모든 데이터 센터 향의 서버렉 배터리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ESS는 다 들어가고요. 거기에 사이트 이제 훈련용으로 들어간 사이트 ESS는 규모가 엄청 크죠.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 연간 신규로 최소 한 70기가와트 정도는 늘어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2026년에 미국에서 라인 전환을 빠르게 시도를 해서 뭐 이번에 뭐 SK 온 쪽에서 받아간 이제 포드 물량까지 하면 네. 연말 기준으로 한 80기가와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ESS 성장 여령 잠재적으로 얼마나 지금 더 ESS 시장이 더 늘어날 것인지 힌트를 좀 얻어봤습니다. 그 리포트 보니까 2026년은 차세대 배터리가 주목받는 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현대차가 시험 중인 전고체 배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전고체 배터리는 아마 2026년에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로 이야기를 좀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이벤트성을 좀 열었던 부분은 CATL이었던 것 같아요. CATL이 이제 2025년 12월에 나트륨이온 배터리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2026년에는 나트륨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EV뿐만이 아니고 ESS까지 전체적으로 확산 양산을 하겠다, 상용화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불어서 이제 삼성 SDI, 뭐 도요타, 퀀텀스케이프, 솔리드 파워 전체적으로 해서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양산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테마성으로만 봤었던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 시점이 2027년이기 때문에 2026년에는 굉장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더불어서 EV 쪽 수요가 많이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이런 관심은 조금은 낮아진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차세대 배터리가 무엇이냐가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이끌 수 있는 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게 되는지 발전하게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종목 전략을 좀 챙겨가야 되는데 그 2차 전지 탑픽으로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뽑으셨더라고요. 네, 뭐 원래는 소재 기업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뭐 소재 쪽에서도 단연 탑픽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래는 LG 에너지 솔루션 위주로 항상 탑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세대 배터리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해이기도 하면서 만약에 ESS 쪽으로 조금 더 부각을 나타내게 된다면 사실상은 뭐 이제 공급망 측면, SCM 측면에서 조금 단조롭게 유지 보수가 이제 마케팅으로 이제 조금 작용을 하는 SDI 쪽이 조금 우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LG 에너지 솔루션 나름대로 LFP ESS로 굉장히 볼륨으로 ESS를 가져가기 때문에 오히려 소재 쪽보다는 셀 기업들이 올해는 좀 부각을 나타내 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전고체까지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너무 좋지만 약간 수급이 찬 측면이 있어서 삼성 SDI가 조금 더 올 한해는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 투자 힌트까지 얻어봤습니다. 이한나 유한타증권 부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